지침이 돼요. 이거는 다 좋은 얘기 나왔겠죠.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먹어라.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우유, 유제품 균형 있게 먹자. 좋은 얘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좋은 얘기. 예, 물을 충분히 마시자. 물을 충분히 마시자는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재 내용 전체를 통틀었을 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물을 잘 마시자는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어느 곳에서는 하루에 물을 7잔에서 8잔 마셔라. 어느 곳에서는 6잔에서 7잔 마셔라. 어느 곳에서는 1리터 마셔라.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물을 충분히 마셔라 이거잖아요. 뭐 옳은 것을 찾으시오라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옳은 것을 찾으시오였는데 물을 충분히 마신다가 만약에 나왔죠. 걔가 답이에요. 그냥 어떤 질병을 막론하고 만약에 물을 충분히 마신다. 걔가 답이라. 그런데 단 2가지의 질병에서만 예외입니다. 단 2가지 경우는 뭐냐? 신부전, 신부전. 이 2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없어요. 의사가 정해주는 양이 있어요. 하루에 드실 수 있는 물의 양을 정해주시는데 의사의 권고량만 드시는 거예요. 신부전은 뭐냐면 심이 심장할 때 그 심자예요. 네. 심장의 기능 부전이야. 심장이 자기 기능 못하는 거예요. 심장의 기능은 그러면 뭐냐? 심장의 기능은 피를 펌프질해서 우리 몸으로 곳곳에 필요한 곳에다가 피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심장이 하는 역할인데 이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심장이. 그러면 내 몸에서 장기에서 각각 필요한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까지 다 못 주니까 그 장기들도 자기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신부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쨌든 장기에 다 제대로 못 주잖아. 근데 많은 피를 요구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심장이 그런 기관이에요. 콩팥. 거기에서는 많은 피를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심장은 결론은 우리 몸을 다 돌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심장에 가가지고 신장은 우리 몸에서 뭐냐? 정수기 필터예요. 정수기 필터. 걸러가지고 노폐물을 걸러가지고 걔네들을 오줌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게 심장이 하는 일인데 얘가 나중에 피가 다 모이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그 많은 피들이 얘한테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심장도 자기 기능을 똑바로 못하겠죠. 걸러서 배설을 해야 되는데 걸러서 똑바로 배설을 못해. 어떻게 되겠어요? 오줌이 제대로 안 나가니까 붓겠죠. 몸이. 그래서 신부전이 있으면 몸이 부어요. 몸이 부어가지고 부종이 생긴단 말이에요. 특히 어느 쪽? 저 말초 쪽, 다리 끝, 손끝 이런 데가 부어가지고 저리가 아프고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매일 체중제라고 했어요. 체중이 갑자기 2, 3일 안에 막 4kg, 5kg 이렇게 늘어난다. 이건 내가 먹어가지고 4kg, 5kg 찌기는 힘들어요. 그건 뭐냐? 내 몸에 물이 쌓였다는 거거든요. 그럼 빨리 병원 가요. 이뇨제를 먹든 뭐 하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일 체중을 재시는 분들이에요. 신부전 환자분들이. 숨도 차. 이분들은 가만히 누워가지고 잠을 못 자. 누워서 자면 숨 차서 잠을 못 자요. 앉아서 자. 집에서 앉아서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베개 여러 개 이렇게 등 있는 데다 받쳐놓고 앉아서 왜 그냥 안 그러면 숨이 차서 잠을 못 자요. 그런 분들이란 말이죠. 폐에 물차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물을 안 그래도 몸에 물이 많이 차는데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충분히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충분히 드실 수 없어요. 신부전은 뭐냐면 심장의 기능 부전이겠죠. 심장의 기능 부전? 이것도 심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니까 소변이 제대로 못 나가니까 몸이 붓는 거. 그래서 이 2가지의 병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모든 질환에서 물을 충분히 먹는 얘기는 무조건 답이에요. 다 맞아. 다 맞아. 그리고 물 얘기 하나 나오는 거 예외적인 거 뭐냐면 치매 환자. 치매 어르신들이 야간에 배뇨장애 있어가지고 실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밤에만 수분 섭취를 좀 조절하자 이런 얘기가 있지 물을 먹지 말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물 얘기가 나오면 걔가 무조건 답이다. 읽으실 필요도 없어요. 이유를 아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걔가 물 먹는 얘기 무조건 답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냐? 253페이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 동그라미 3번까지 했습니다.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 그죠? 과식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운동해가지고 건강 체중 유지하자. 5번 아침 식사 꼭 하자.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거 이제 도움이 되죠. 너무 굴곡을 늘리지 마시고 아침에 식사를 하셔야
그 영양분이 뇌로 가가지고 뇌가 움직이게 되니까요. 음식은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버리는 거 만들지 마시자. 음식 먹을 때 각자 덜어먹기를 실천하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같이 끓여서 떠먹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다라는 게 알려져서 요즘에는 거의 이렇게 다 소분 접시 해가지고 따로따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좀 그런 게 있죠, 가족들끼리. 그래서 덜어서 먹는 거 실천하자. 그다음에 술은 절제하자. 뭐 안 드시는 게 좋죠. 술, 담배는 당연히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나온 식재료 뭐 이런 거 생각해서 식생활 즐기자. 다 좋은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음식은요 간 맞출 때 뜨거울 때 간을 맞추시면 식고 나면 짜져요. 네, 그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셨냐? 254페이지에 보시면 운동에도 문제가 있어요, 대상자분들이. 그래서 첫 번째 운동 문제 보시면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근이 수축하는 힘이 감소해서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진대요. 심장도 근육이잖아요, 그죠? 심장이 근육인데 얘가 두꺼워져. 한마디로 심비대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얘가 살찐다는 소리예요. 살쪄. 그래서 탄력성이 떨어진대요. 심장은 펌프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쿵쾅 이렇게 탄력적으로 확 짜고 확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피가 확 뿜어지고 다시 심장으로 모여들 수가 있어요. 잘 안 되죠. 대충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4개의 방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좌심실에서, 그러니까 좌우를 따질 때 그림이 있잖아요. 이런 의학과 관련된 모든 그림은 그 대상자를 눕혀놨다고 생각하시고, 그 대상자의 입장에서 여기가 우측이고 여기가 좌측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여기 밑에는 심실이라고 해요. 얘는 심실. 근데 좌심실이 돼요. 여기에서 피가 온몸으로 뿜어져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얘가 확 짜져야 되겠죠. 살짝만 짜주면은 거기 안에 있는 고여있는 피가 다 나가지를 못하잖아. 그죠? 확 짰다가 다 돌고 다시 들어오거든요. 우심방으로. 그랬을 때 피가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얘가 확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확 짜고 확 늘어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얘가 뚱뚱한 거야. 뚱뚱하니까 이게 유연하지가 않은 거지. 확 열렸다가 이렇게 줄어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조금만 짜고 조금만 짜고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얘가 여기에 고인 피를 쫙 한 번에 뿜어내줘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최대 심박출량이에요. 최대로 박출 뿜어내는 양, 박출량, 최대 심박출량이 줄어요. 한 번 짰을 때 나가는 피의 양이 준다고요. 최대 심박출량도 줄어들고 쿵쾅 심박수도 줄어들어요. 심박동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얘가 뚱뚱해져서. 심비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심실비대, 심비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가 뚱뚱해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심장의 근육이 수축하는 힘이 감소해요. 그래서 수축하는 힘이 세야 피를 곳곳에 보내주니까 각각이 제 기능을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온몸에 있는 기관들이 다 제의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근육들도 피곤해지고 폐로도 많은 피가 가야 되는데 폐로도 충분한 피가 못 가니까 폐는 우리가 숨쉬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숨쉬는 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금방 숨차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몸이. 그렇다. 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어차피 나올 얘기라서 그냥 한번 훑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 흉곽의 경직으로 폐 활량이 줄어들어서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 조직은 뭐냐면요. 이렇게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있으면 목구멍 속에 이렇게 숨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길이 약간 이제 내려가다 보면 두 개로 갈라지거든요. 그 밑에 여기 폐라는 게 달려 있어요. 여기 폐가 달려 있는데 얘를 자세히 뜯어보면 어떻게 생겼냐? 포도송이 달린 것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런 애들이 막 모여 있는 게 폐예요, 양쪽에. 그런데 얘를 하나를 뜯어서 보면 무슨 일이 생겼냐?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안으로 공기가 들락날락 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 모세혈관. 실핏줄이라는 얘기예요. 실핏줄이 싸고 있어요. 얘는. 그래서 우리가 하고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바깥에 있는 깨끗한 산소가 많은 공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혈관은 뭐냐? 온몸을 타고 돌고 거기에다가 산소를 준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받아온 피거든요. 걔네들이 여기에 있다가 여기가 산소가 많은 공기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얘네한테서 산소를 받아. 그 대신 뭘 줘? 하나 받았으니까 하나 줘야 되잖아. 이산화탄소를 줘요. 그럼 얘가 다시 이산화탄소를 공기주머니에서 받았다가 어떻게 해요? 할 때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예요. 그렇게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서로 교환하는 가스 교환의 과정이 호흡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왜? 요거 한 개 있죠. 폐의 세포라고 해서 우리가 폐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얘도 공기가 들어왔다가 공기가 나갔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휘악슉 이게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탄력이 떨어져서 얘가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작아졌다가 해야 되는데 탄력이 떨어지니까 잘 못하겠죠. 그러면은 가스 교환하는 순환되는 양이 줄어들겠죠. 순환량이 줄어들면 결국은 무슨 일이 생기냐? 폐활량이 줄어들어요. 폐활량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생겨? 쉽게 숨이 차겠죠. 뭐 조금만 해도 숨 차고 뭐 조금만 해도 힘들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54페이지에 운동 문제 동그라미 2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쉬는 시간 가지고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커피물이라거나 가능하면 맹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냥 커피나 차류 있죠? 대부분 이뇨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먹은 거를 몸에서 쓰기도 전에 오줌으로 다 나가버리는 게 더. 그냥 저기 가능하면. 생수 먹는 게 그게 이제 물을 저 충분히 먹는 거야. 네네네. 근데 이제 맹물은 못 먹는다 하시는 분, 물 냄새 나서 못 드시는 분, 그런 분들은 그냥 차를 통해서 드시는데 그 중에서 이뇨작용 없는 거, 녹차나 홍차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그냥 보리차 같은 거 드셔야 돼요. 옥수수 수염차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그냥 보리차 정도 드셔라. 블랙보리 같은 거? 그런 거 드시면 돼요. 버려. 근데 또 안 먹을 수 없잖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 맹물을 먹어야지. 물을 충분히 먹는 거구나. 물이라도 먹으려고